기사주 만지호입니다. 오늘은 이 피프티 관련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가압류 신청이 승인됐다는 소식은 접하셨죠? 저희가 그 판결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판결문 안에는 지금 보도된 내용 외에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 가압류 신청을 승인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트랙트 쪽 입장을 들어보면 더 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 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일단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강남경찰에 고소장도 제출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횡령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우리가 이만큼의 횡령이 발생됐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돌려달라, 갚아라. 이 금액에 대해서 나 돈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리고 많은 경우 내 앞으로 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작권료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놨다. 저작권료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매달 그 사람에게 지급이 되죠. 그 돈을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압류를 시켜놔라. 왜냐? 나중에 횡령임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그 금액을 우리가 가져가도록 저쪽에서 나 지금 재산이 없어서 줄 수 없어요 할 때 묶어놓은 돈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가압류, 안성일 대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달라는 요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단독 입수한 내용을 직접 그 판결문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은요, 일단 채권자는 어트랙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안성일 프로듀서죠. 그리고 제3의 채무자가 있는데 제3의 채무자는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왜 제3의 채무자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저작권료를 받는 구조가 직접 사람들이 내가 노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하죠. 근데 그게 바로 직접 저작권자에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음원이 유통되고 그거를 들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과금되는 금액을 우리가 다 가져와서 거기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로인 거예요. 대중이 듣는다. 그리고 저작권을 안성일이 갖고 있다. 근데 직접 대중이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그 돈을 다 모아서 수수료를 떼고 안성일한테 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작권자한테 가기 전에 음악저작권협회가 갖고 있죠. 협회가 그래서 채무자인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안성일 대표한테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주문 내용을 볼게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채무자 즉 안성일의 제3채무자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이 별지 기재 채권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3채무자 음악저작권협회는 채무자에게 안성일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지급하지 마라 라고 법원에서 주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채무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안성일 프로듀서라고 했죠. 안성일은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이라는 건요. 일정 금액을 법원에다 맡겨놓는 거예요. 공탁을 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어디서도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 금액은 바로 5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판결문을 보면은 청구 금액 5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전 대표도 맨 처음 입장문을 냈습니다. 횡령 금액에 대해서 1차로 제기한 일부 금액입니다. 결국은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 1차로 제기한 금액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 이미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성일 대표 입장에서는 나 그 저작권료 받고 싶어. 그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압류 주문을 풀고 싶으면 5천만 원을 공탁을 하면 됩니다. 걸어놓고 그건 받으면 돼요. 대신 그렇게 되면은 어트랙트는 돈을 어떻게 받아요? 5천만 원이 공탁이 돼 있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횡령이 있음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어트랙트에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근데 그때 나 돈 없어요 할 수 있으니 그때는 뭘 준다? 공탁해 놓은 5천만 원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별지 목록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금 5천만 원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대해 가지는 음방명, 더 피프티 및 더 비기닝 큐피드로부터 각 발생하는 저작권료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저작권료가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더 피프티와 더 비기닝 큐피드. 결국은 피프티 관련된 이 음원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안성일 대표는 이 작품 외에도 여러 가지 음반을 직접 참여를 하고 프로듀싱을 하고 또 작사, 작곡에 참여해 왔죠. 그거는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트랙트는 정확히 본인들이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피프티 업무에 대해서만 걸어놨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위 청구 금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 이야기인즉 만약에 여기서 발생하는 저작권료가 계속 이제 가압류된 상태로 쌓이죠. 5천만 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탁 금액 5천만 원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성일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걸 가압류를 빨리 풀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피프티 관련된 저작권료가 계속 쌓이게 돼서 5천만 원까지 도달하면은 공탁 금액 액수가 채워지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안성일 대표에게 이 돈이 가게 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이 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횡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이거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이걸 가압류를 걸어주시오 했는데 법원에서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지금 제출한 소명 자료가 법원이 볼 때 꽤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좀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어트랙트가 더 기버스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안성일 대표 역시 이 결정이 이거는 부당하다, 적절치 않다 싶으면은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압류가 풀릴 텐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판결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트랙트가 피프티 용역을 담당했던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비롯해서 회사 관계자들을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놨죠. 이게 진행 중인 과정 중에서 어트랙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안성일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압류 신청은 어트랙트에서 했고 이거를 손을 들어준 거죠, 법원이.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트랙트가 제공한 소명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네. 그렇게 된다면은 횡령 금액만큼은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묶어둘 필요가 있어.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저작권료를 묶어뒀다가 이걸로 변제하도록 해야 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트랙트가 이런 입장을 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어트랙트는 추후에 추가로 발견된 안성일 프로듀스 측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배임과 횡령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금액의 크기가 커지겠죠. 지금은 얼마요?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향후 정말로 추가적인 배임 횡령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다. 그럼 법원에 내면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이때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또다시 그 가처분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 사태는 7월 18일로 고소를 올라가야 돼요. 그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협회에 요청했다면서 저작권 관련 민영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지급 보류 결정에 앞서서 7월 17일 디스패치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 측이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 변경 확인서에 대한 서명 위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이 매체는 피프티의 큐피드를 스웨덴 작곡가 3명이 만들었지만 저작권자로는 안성일 대표와 멤버 카나 등의 이름만 올라갔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이 권리 양수 계약서 속 서명과 다르다며 안 대표의 서명 위조 의혹을 제기했죠. 물론 이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부인을 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협회 입장에서는 이미 어트랙트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걸 근거로 볼 때 지급 보류를 하는 게 내부 규정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무혐의가 나면 당연히 풀리게 됐고 그러면은 어차피 안성일 대표에게 가기로 됐던 돈이 지금 묶여만 있을 뿐 여기 고여 있을 뿐 다른 데로 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안성일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이 돈이 나중에 횡령 혐의, 그 횡령 금액만큼 변제되는데 쓰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가처분 신청 승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봤고요. 향후 지금 어트랙트가 제기한 강남경찰서의 고소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 저희 올드스타에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조만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